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5번째 파트 영빈관을 만나다 4회차 이어집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요즘 들어 이상하리만치 사고가 잦다. 배달의 달인 최군이 학생과 부딪히질 않나. 조심성 많은 김씨가 강아지를 치질 않나. 그것도 모자라 오토바이는 왜 그리 고장이 잘 나는지. 주문 전화 받기가 겁날 정도다. 머릿속엔 온통 직업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뿐이다. 영빈관 아줌마로 늙고 싶지 않은데 이참에 업종을 바꿔볼까. 무슨 소리?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려고? 남편의 의중이나 떠보자. 우리 이 장사 그만둡시다. 이런저런 사고가 잦은 것을 보니 이젠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아, 이만하면 밥 먹고 살만한 직업을 왜 바꿔? 이젠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배부르다 못해 등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남편의 반대는 완강했다. 신우의 순댓국집에 관한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려왔다. 동네 사람들에 따르면 들어오는 손님이 자리가 없어 되돌아 나갈 정도라는 것이다. 돈을 괄큐로 긁고 있더라는 소문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빨리 신우이를 만나고 싶어졌다. 텔레파시가 통했는가 보다. 신우이가 최신형 자가용을 끌고 가게에 나타났다. 신우이는 귀부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신우이를 넋놓고 바라보았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신우이가 저렇게 변하다니. 나는 얌신맞게도 배앓이를 시작했다. 그 배앓이가 어마어마한 일의 단초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친구랑 골프장에 가기로 했다는 그녀는 식당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다. 저렇게도 식당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은 커다란 발견이 아닐 수 없었다. 그거야 나도 돈을 벌자. 중국집만 하고 있다가는 신우이처럼 성공하지 못해. 어차피 같은 식당업인데 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내가 신우이만 못한 게 뭔데? 난 성공해도 신우이처럼 살지 않을 거야. 공부를 할 거라고. 공부를 우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곧바로 대학생이 될 거야. 그리고는 내친 김에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도 될 거야. 감히 누가 내 갈 길을 막을 순가. 내 꿈은 이루어지리니. 문득 신혼 시절이 생각났다. 진정 끼니 걱정까지 하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 수 없이 두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걸 유보하기로 했다. 다행히 남편은 다 들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란다. 그 말은 묘한 힘이 있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되뇌면 힘이 솟았다. 니 때문에 내 마누라 바람나겄다. 던 남편의 말대로 나에겐 이미 순댓국 바람이 들어와 있었다. 그 바람은 무척이나 강했다. 아무도 막아내지 못할 만큼. 아가씨, 짜장면 장사 계속하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자꾸 사고만 나고.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언니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진즉 말하지 그랬어. 기막힌 자리가 있었는데. 그나저나 오빠의 마음도 언니랑 같아? 신우이는 미심쩍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하더니만 이놈의 가시네가. 말없이 한참을 앉아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제발 저린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아니 아가씨가 무슨 내가 3살 먹은 어린애인감. 당신 사고난 다리로 언제까지 배달통을 들 건데. 요즘 들어 갑자기 늘어난 사고가 불안하지 않우? 나는 캐캐 묵은 남편의 교통사고를 상기시켰다. 이 사람아, 왜 감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 당신 마음이 그리 약한 사람이었어. 지금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제발. 남편은 애원하듯 나를 바라본다.
다시 생각해 보란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았다. 나는 남자가 왜 그리 새가슴이냐. 아직 우리는 젊다는 둥. 남편의 의지를 꺾으려 온갖 문구들을 동원해냈다. 남편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끝내 나 혼자 순댓국 장사를 할 테니 혼자 짜장면 장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배수진을 치고 말았다. 직원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방장과 부주방장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런 결정을 했느냐 따지듯 물었다. 배달의 달인 최군과 김씨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는 미안하다. 빨리 새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곤 서둘러 영빈관을 나섰다. 영빈관 아줌마 어디 가세요? 영빈관 아줌마 짜장면 시킨 것 빨리 갖다 주셔야죠. 빨리 안 오면 취소할 거예요. 빨리. 애가 다쳤. 강아지를 쳤. 어서 돌아와요. 어서. 계속 따라오는 소리. 버스 정류장을 향해 냅다 뛰었다. 남편은 영빈관, 나는 신우이 가게를 향해 집을 나섰다. 이제 남은 한 달은 남편 혼자 영빈관을 맡아야 한다. 남편이 여러 날 동안 혼자 가게를 맡아 했던 적은 내가 맹장 수술을 하느라 일주일을 입원했을 때와 대상포진을 크게 앓았을 때를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신우이 가게는 여전히 북적거렸다. 교대로 밥을 먹으며 손님을 맡고 밤에도 장사를 할 수 있는 24시 영업. 가게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쳐났다. 너도 한 달 후면 이런 가게의 주인이 되잖아. 애써 부러움을 참아냈다. 오후 3시다. 남편은 바쁜 점심시간을 끝내고 휴식을 취할 것이다. 전화 한 통 해주어도 되련만 나는 그것마저 의식적으로 피했다. 나의 빈자리를 느껴보라는 의도가 다분히 작용했던 것이다. 설령 그가 서운한 빛을 보이면 바빴다고 핑계 대리라. 신우이까지 내 편이 아니던가. 나는 점점 오만방자한 여편네가 되어갔다. 신우이는 재반 사항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었다. 보기엔 간단해 보였던 것들이 제법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언니, 이 장사는 서빙이 중요해. 순댓국의 고급화를 고객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말인데. 신우이는 거북한 듯 내 눈치를 살폈다. 왜 아가씨 말해봐 뭐든지. 언니 이젠 외모에 신경 좀. 신우이의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잠깐은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래, 그동안 너무 편한 마음으로 장사를 했어. 거울 앞에 앉아있느니 빨리 가게에 나가 새참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더 했었냐고. 나는 여자로 살지 않았던 거야. 여자가 멋을 사치로 여기다니. 난 또 뭐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누구든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가. 그래, 이참에 신우이를 배우자. 나는 신우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주시하기 시작했다. 우아한 옷차림의 신우이는 앞치마를 입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식당을 하면서 앞치마를 두르지 않는지 의아했다. 멋지게 화장을 하고 매니큐어를 바른 고운 손으로 지시를 하면 내 사모님 대답과 함께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놀랍지 않은가? 제 고모의 말을 전해 들은 딸은 나를 서울 백화점으로 안내했다. 나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비싼 옷을 내가 어떻게 입는단 말인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대며 백화점을 나와버렸다. 딸은 웃으며 동대문 시장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곳에서 남편과 내 옷을 여러 벌 샀다. 딸은 이렇게 많은 옷을 한꺼번에 사본 적이 있었냐며 웃는다. 나는 백화점을 어른들이 5일장 가듯 갈 거라며 큰 소리를 쳤다.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신우이는 신문에 광고지를 넣어 돌리고 사람을 사서 아파트와 빌라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란다. 개업 전날엔 공장을 찾아다니며 떡을 돌리는 일도 빼놓으면 안 된다면서. 나는 배달을 할 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신우이는 공장 사람들은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무안해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개업일이 되었다.
기다리 아저씨, 엿장수, 오픈카를 동원해 푸지게 오픈 행사를 했다. 나는 우아한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었다. 신우의 말대로 미장원에도 다녀오고 앞치마도 걸치지 않았다. 불편하고 어색했으나 편한 척했다. 남편도 오랜만에 와이셔츠를 입었다. 그 역시 옷이 편치 않다는 눈치다. 하지만 나는 만족스럽다. 주머니가 다닥다닥 붙어있던 조끼 대신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을 보니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새 신랑 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다.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빨간 조끼에 까만 스커트의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100여 평의 가게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다. 나는 남편을 카운터에 앉혔다. 드디어 내가 그리던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식대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조끼 주머니를 찾느라 셔츠를 더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일. 나는 남편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다. 돈 많이 벌어 큰 가게 사장님이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어머나, 영빈관 아줌마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이다니 돈이 좋긴 하네요. 축하객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축하 인사를 건네는 지인들 앞에서까지 남편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다. 무엇이 그리 못마땅한 걸까? 그러려면 차라리 가게에 나오지나 말던지. 전화가 울린다. 남편이 전화기를 든다. 감사합니다. 영빈관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무의식 중이라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영빈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상대방으로부터 순댓국집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남편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난 보란듯이 전화기를 들었다. 네, 영빈관입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상냥한 말투로 인사를 하고는 습관적으로 볼펜을 찾았다. 네, 영빈관요?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았다면 나는 전화기에 대고 주문을 하시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남편이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런 실수는 종일 계속되었다. 직원들은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남편과 내가 영빈관이라 하는지 순대국집이라 하는지 내기를 하며 수군댔다. 개업한 지 겨우 한 달이 넘었다. 첫 월급과 가게세를 주고 나니 손에 들어오는 게 없다. 업종이 다르고 개업 초기라 그러겠지. 자평하며 정신을 가다듬기로 했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지고 있었다. 야간팀이 월급을 받고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개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는가. 월급을 열흘쯤 깔아놓고 주어야 한다는 신우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온다. 이유를 알고 나니 기가 막혔다. 버스 정류장이 멀어 교통이 불편한 데다 가게까지 외따라 무섭다는 것이다. 24시 영업을 하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알아봐야 하는 게 정석일진데 어리석은 나는 그러지 못했다. 오직 주야 영업을 해서 돈을 2배로 벌겠다는 욕심만 가득했던 것이다. 그날은 하루 종일 해를 볼 수 없었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과 함께 추적추적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을 뿐 점심시간 날씨 탓인지 가게는 제법 북적거렸다. 이 정도면 오늘 기본 매출은 달성했을 것이니 저녁 손님의 많고 적음은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남편도 카운터를 지키며 가게 일을 도왔다. 제발 이 정도의 매출만 계속 이어지면 뭘 더 바라겠는가. 주간팀을 보내고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술 기운이 없는 남편과 단둘이 있어 본 게 얼마만인가. 그게 마치 외간 남자처럼 느껴진다. 나는 망설이다 넌지시 말을 건넸다. 오늘은 집에 가서 잘까요? 집 비운 지도 한 달이 넘었고. TV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휙 돌렸다. 뭐라고 이 사람아? 24시 하겠다며? 밤에까지 돈 벌어서 요강단지인지 호강단지인지 빠뜨려 준다며? 나처럼 팔자 좋은 놈이 있을까 몰라. 주야로 돈 벌어주는 마누라가 있으니. 그나저나 이건 아니지. 고객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부수겠다? 경우 바른 분이 그러면 쓰나?
오늘 같은 밤에 손님이 있겠어. 날 굳이 벌릴 거냐고. 설령 날씨가 괜찮대도 그래. 내 가게 내가 닫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쏟아져 나오려는 말을 꿀꺽 삼켰다. 그래도 남편인데 잠시 뜸들이다 못 이기는 채 아량을 베풀지도 모를 일. 다시 허리를 두드리며 애원하듯 말했다. 아까보다 차가 뜸해졌네. 눈발도 거세지고. 이 사람아, 아주 가게 문을 닫아버려? 가게 문을 나서는 남편의 등에 서리빨이 솟아있다. 내 남편이 저리도 냉정한 사람이던가. 울컥 목이 맨다. 두고 봐라 인간아. 내 죽을 힘을 다해 신우인의 가게처럼 일으켜 세울 테니 가게만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살 거야. 두고 보라지. 인적이 끊어진 가게.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한다. 모래가 들어간 듯 뻑뻑해진 눈을 껌뻑인다.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했었던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흐너지는 느낌이다. 가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갈까? 안 돼. 철두철미한 남편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나는 홀 바닥에 퍼질러 앉았다. 시계를 본다. 새벽 1시. 더디 가는 시간이 지긋지긋하다. 원수 같은 잠을 쫓아내려 일어섰다. 휘청 현기증이 인다. 깨끗하고 넓어진 가게, 환한 조명, 개업 축하 딱지를 붙이고 있는 화분들이 나를 비웃기 시작한다. 커다란 금고가 화려한 입간판과 먹음직스런 메뉴판의 사진들을 부추기며 박장대소를 한다. 한움을 파지 그랬어. 남편 말 듣지 그랬어.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아니야. 욕심이 아니라 신우이에 대한 질투야. 설쳐대더니 꼴 좋다. 내 주제에 무슨 공부? 지금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미련한 여자. 이젠 어쩔래? 호호호 하하하. 밤만 켜놓은 전기 온돌 패널 위로 바람이 차다. 온몸이 시렸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